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희입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커피는 베트남 G7 커피예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며칠 전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이거를 또 사오셔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마실 거예요. G7 커피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예전에 제가 올린 마셔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래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 해뒀거든요. 요즘 제 블로그에서 나름 좀 핫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바로 LA 한인민박 후기에 관한 글이에요. 제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 블로그에만 후기를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좀 첫날부터 제 마음에 별로 들지가 않아서 일단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숙소들은 리뷰를 했는데 LA만 숙소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또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블로그에만 후기를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좀 요즘 나름 핫하더라고요. 일단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질문 댓글들도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요? 그 한인민박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문의 글들이 좀 많아서 제가 댓글로 일일이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 블로그에서 LA 숙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는 제가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얘기하려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진짜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LA에서 한인민박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숙소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저는 미국을 처음 가는 거고 또 혼자 가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도시가 LA였기 때문에 좀 한국어를 자유롭게 쓰면서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좀 만나고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곳은 같이 다니고 그리고 한인민박 사장님께 좀 좋은 꿀팁을 여행 팁을 좀 받아가고 싶어서 한인민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인민박을 좀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저는 만족스러웠고 사장님들도 굉장히 여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행에서도 한인민박을 별 의심 없이 그냥 선택을 한 거죠. LA 한인민박은 제가 갔는 첫날부터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좀 아는 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를 얻어야겠다,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만족을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결정적인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첫날에 저를 만나자마자 너무 반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반말, 존댓말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친해지면 좀 나이 상관없이 반말로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주의인데 그렇지만 저는 처음 만났을 때는 다짜고짜 반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그 한인민박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장님께서 친근감 있는 반말이 아니라 약간 차갑게 저를 딱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반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누구야? 오늘 여기 손님 있어? 일단 여기 방에 짐 풀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모님께서 너무 저희 방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셨다는 점. 아무래도 사장님은 남자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방에 무단으로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매일 밤에 이렇게 문을 벌컥벌컥 열고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뭐 몇 명 누구 없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제가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을 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예약한 기간 동안에 내 방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고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지금 옷을 갈아입고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좀 그거를 피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밖에 남자분이 지나가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손님의 방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는 거는 좀 많이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좀 결정적으로 정말 싫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바로 종교 강요였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교예요. 종교가 없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교를 믿지 않는 것만큼 다른 분의 종교를 존중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건 간에 우리에게는 그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책임만 진다면은 괜찮은 사항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방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조슈아 투어 그거를 하러 나가셨고 저는 혼자 이제 저녁에 방에서 이제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사모님께서 문을 또 막 함부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 혼자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저한테 너 내일 뭐 해? 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좀 좋은 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 신나게 저의 일정을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음날에 헐리우드 거리와 그리피스 천문대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일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듣더니 사모님께서 내일 별로 하는 거 없네? 내일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웬 교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막무가내로 교회를 가자고 막 저를 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도 좀 그 사모님이 약간 무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부터 저는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면 내일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약간 당당하게 다짜고짜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아무튼 저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별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안 가면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간다. 너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사람은 교회를 가야 돼. 너희 가족도 다 교회 안 다니니? 정말 큰일 났다. 우리 민박에 되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먼저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먼저 가고 싶다고 좀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교회 갈 것을 강요를 하셨어요. 그게 한 10분에서 20분? 그 정도로 계속 그 설득을 저에게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화가 났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물론 앞선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화가 났던 게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교회 갈 것을 이제 강요를 하셨던 거죠. 제가 정확한 문장은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령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를 가야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 가는 거를 좀 더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내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갈 것을 강요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그렇게 까내리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숙소 예약 사이트에 가서 후기를 올려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한인텔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는 너무 실명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이면 바로 서이 이렇게 해서 후기가 쪼쪼쪼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세한 후기를 남기는 게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인민박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라 보니까 뭔가 좀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방에 벌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베드버그는 아니고 다행히 사람에게 해를 일으키는 물거나 이런 벌레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 벌레를 미국 가서 처음 봤고 그리고 저는 베드버그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베드버그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 그런 거 벌레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사장님과 사모님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알려드렸죠. 근데 그때는 사장님이 안 계시고 사모님만 계셔가지고 사모님께 알려드리고 사모님이 이거는 어떠한 벌레인데 이거는 사람을 물거나 해를 주는 벌레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 이 벌레를 업체를 불러서 약을 치려고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그 벌레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얘기 들었다. 혹시 다른 불만사항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 미리미리 얘기 안 하고 뒤에서 꽁하게 있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인터넷에 후기 이상한 거 남기지 말고 꼭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악플 남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거를 듣고 나는 그냥 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을 뿐인데 이거를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내가 악플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고 확실한 후기를 남기는 게 좀 주저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인텔이라는 사이트에 후기를 남기진 않았어요. 그 대신 후기를 남긴 게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올린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행을 떠나게 될 분들은 숙소를 결정하실 때 무조건 좋아요만 보시지 마시고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를 이유를 명확하게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소가 여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숙소를 선택할 때 꼭 신중하고 또 괜찮은 숙소를 잘 선택해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